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박성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채널에서 한번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1년 반 됐어 벌써. 그죠?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성훈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에서 스피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80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기 전에 축하드릴 게 있는데 넷째가 태어났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국자 요즘 같은 시기에 아이 4명 낳기 쉽지 않은데 아이를 4명 낳는다는 거는 두려운 마음이 없나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그 설렘. 저는 대학생 때부터 4명 놓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부터 4명 낳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셋까지 놓고 마음은 4명이나 이게 제가 혼자 낳는 건 아니고 아내가 그걸 허락을 해줘야 나올 수 있는 거라. 근데 또 감사하게도 넷째가 생겨서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책 인플루언싱 영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고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중에서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없던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형규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언제 한번 식당에 와서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고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결국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플루언싱이라는 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동사거든요. 우리가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한참 스피치, 인간관계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컨텐츠를 한참 만들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형님인데 정말 연락도 없다가 대뜸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야, 너 우리 펜션 와서 광고 좀 한번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도 얘기 안 하고. 네, 아니 갑자기 뭐 어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자기 요구사항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주려고 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야 너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잘 보고 있다 그런 칭찬도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있는 니즈를 건드리면서 제안을 했다면 야 너가 교육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맨날 보니까 실내에서 찍더라. 우리 펜션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있으니까 시청자들한테도 분위기 환기도 되고 너도 강의도 찍고 와서 바베큐 파티도 하면은 좋은 인사이트도 얻고 좋지 않겠냐. 그리고 괜찮으면 광고도 한번 좀 해주면 나야 고맙고 라고 하면 안 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저로서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얻는 느낌일 텐데 이분이 제안하는 방식은 내가 광고를 원한다, 홍보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해줘라 라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결국 얻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상대방이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반드시 건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6가지의 강력한 심리 원칙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하나씩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가진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받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전문가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바보한테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고 없고는 일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가령 딱 어떤 변호사한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수석에다가 여러 가지 전적도 화려하고 그런데 갔더니 말도 잘 못하고 막 자기소개도 어눌하게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겉난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딱 보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더 실력이 있어 보이는가.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실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제 1순위다. 확신. 예, 실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실력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책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 고 정주영 회장님이 거북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국에 차관을 가져온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영국에 있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로서는 야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회장님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우리는 거북선이라는 걸 만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자신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한테 투자를 받을 때에도 5분 걸렸대요. 처음에 아직 그런 지금의 규모가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전에 투자를 받는데 그 투자 결정까지 5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이 눈에서 눈빛이 달랐다. 눈빛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 뛰어난 외모, 뛰어난 상품, 서비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 마인드셋이 확신을 차있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절대로 그냥 학원을 해라 아니면 뭐 100번, 1000번 쓰고 그러면서 확신을 키워라가 아니라 나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동시에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제품을 만들어 예를 들면 홈페이지 웹사이트 같은 거 개발해서 딱 예쁘게 만들었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은 불안감에 빠지죠. 사이트가 디자인이 별론가? 고쳐요. 또 안 와요. 고쳐요. 계속 제품 개선만 하고 뭐 세일즈라는 사람이라면 멘트 연습만 계속 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멘트가 별로인가. 멘트나 어떤 디자인이나 상품에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내가 더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은 결국에는 그 확신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박성훈 대표님이 딱 지금 보시기에는 워낙 이렇게 잘 꾸미시고 네. 멋지시니까 금수저 느낌도 약간 나는 게 있는데 의외로 가난했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현재 아내를 지금 만나신 거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1년 동안 어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신감을 좀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게 넘어오신 건가요? 저는 아내를 1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만난 지 3일 뒤에 결혼합시다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거절당하고 상대방한테 계속 거절당하고 연락도 안 오고 회신도 안 오고 하니까 6개월 좀 지났을 때 아, 난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무슨 생각에 빠졌냐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 얻을 수 없는 남자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이 사람한테 내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그 생각을 했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계속 믿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나만의 확신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어떤 변화나 노력 없이 계속 하게 되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옥한 토양 위에 나무가 잘 자라듯이 내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인드셋 위에 실력과 자기 매력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가꾼다면 상대방이 거기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첫 번 1-5에 보면은 일이 잘 될 때는 백반을,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어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백반과 프랑스 요리. 네, 좀 역설적이죠. 네네. 일이 안 되면은 고급 요리를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고급 요리를 먹어라. 원래 이게 사이토 히토리라는 작가가 쓴 책에 그 일본의 예, 일본에서 갑부 이제 아닌가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원래는 저축을 해라.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라는 관점에서 쓴 글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이 잘 될 때는 백반을 먹어라가 일이 잘 될 때는 막 돈 벌었다, 뭐 잘 된다라고 허례허식에 빠지거나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 여세를 몰아서 일에 집중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내가 왜 안 되는지 한 걸음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성찰도 하고 리프레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저는 살면서 인생에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806이라는 브랜드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과 부산에 복합문화공간 2개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테일러 806 여의도에는 수트를 맞추는 테일러 사업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 806이라고 해서 이제 강의하는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이것들이 1년 사이에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10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계속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2024년에 진짜 그 어떤 때보다 물고가 트이듯이 확 일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지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포기하거나 그만둔다기보다는 계속 매달려서 안 되는 걸 잡고 머리에 아프게 있다기보단 내가 왜 안 됐는지 성찰하면서 또 지금 잘 되는 다른 어떤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저한테는 그게 이제 유튜브였고 강의를 하고 그거는 하니까 잘 됐어요. 교육도 잘 되고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도 돼서 그 와중에 또 다른 도전도 계속 멈추지 않았던 거죠. 헬런 켈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생의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대쪽에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마치 세상에 내가 드나들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문이 닫혔을 뿐 뒤에 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안 될 때 안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일단 좀 두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보고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설국열차가 생각났어요. 아. 저게 보기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네. 이게 문이다 사실. 그렇죠.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셋, 멘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멘탈이 잘 갖춰져야 그 다음에 스킬도 의미가 있다. 그럼 대표님께서 사시면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었는데 좀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더니 의외로 잘 풀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제 인생은 실패와 그 도전의 연속인데 제가 항상 NGNS라고 외치는 네버 기브 업 네버 스탑 절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
유튜브만 해도 이제 곧 14만 명이 다 돼가는데 2012년도에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7년, 18년도에 드디어 지금 채널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번째 만에 된 거죠. 채널을 계속 바꾸신 거였어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하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생각하고 다시 하고. 저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이 기대한 결과를 벗어난 행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영향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만한 통상적인 것들은 사실 흥미를 주지 않아요. 맨날 겪었던 거니까. 상대방이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공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패턴 브레이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쳤을 때 실력 있는 강사들이나 베테랑 강사들은 처음에 가자마자 청중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갔을 때 긴장하고 무대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통상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떤 강의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그게 아니라 딱 들어가자마자 어허이 여러분 오늘 저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이거 평소랑 다른 인트로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눈이 빛나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 눈빛에 빠질 이건 좀 바꿀게요. 아무튼 들어갔을 때 저로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항상 들어가자마자 인사는 어차피 사회자가 안내를 해주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날 시작할 강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 안에서 약간의 교훈을 가지고 이 얘기를 오늘 해볼 겁니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라. 저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냐면 클럽80 서울이라고 광화문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문이 그냥 벽이 흰색인데 흰색 문으로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얼핏 봤을 때 밖에서 보면은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문을 열면 해리포터 기숙사처럼 열면은 그 클래식한 공간이 쫙 펼쳐져요. 사람들이 2배, 3배로 더 놀라움을 느끼는 거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이질적인 무언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임팩트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가봤을 때. 그러면은 계약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우리가 반전 매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감성 대리 형님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락부락하고 막 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애기 안고 부드럽게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도 패턴이 깨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할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반된 존재를 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더 따뜻하고 반전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패턴이 깨지고 신기한데? 라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 대표님 솔직히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되게 깐깐하시고 과묵하고 좀 재미가 없는 분 같았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완찬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되게 아재 개그도 잘하고 네. 너무 재밌는 성격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친해진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패턴 깨기인 거죠.